자, 박인호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현안을 풀어보시죠. 신인기 변호사 김지호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볼륨을 낮춰주세요. 예. 미친 텐션. 예. 활력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박인호. 예. 월요일 예. 힐링 기다려- 캠프. 힐링 아이고. 캠프. 우리 또 깜짝 놀라세요 지금 박정호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자님하고 손명관 예. 기자님이 또 네. 구독 이 시청자들 많이 네. 확보하셨습니다. 그러게요. 계속 여러분들이 진짜 뜨겁습니다. 네, 10,000명까지 좀 끌어주세요. 지금 10,000명 아닌가요? 1,000명. 잘못 봤네요. 1,400명. 네. 13,000명으로 보였는데.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곱하기 예. 10을 해주십시오. 예. 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도 해주시고. 자, 한동훈 대표가 최고의 현장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동안 윤석열, 명태균 저 빨간 파일 나오네요. 오. 그때 그 예. 대통령실에 가져갔던 그 빨간 파일인데. 오늘 특검 봤나요? 그러니까 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오늘은 뚜껑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화가 그래요. 많이 난다는 뜻인데 뚜껑 표정이 열리죠. 좀 안 좋은데 네, 뚜껑 열리죠. 그 지금. 나흘 동안 침묵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침묵한 뒤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명태균 이 통화 녹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말로만 그칠지. 표정은 비장해 보입니다. 비장한 주정호 표정. 원내대표는 좀 네. 얼굴이 부었어요. 잠을 못 잤나 봐요. 네, 저희 방송 보시면 잠은 깹니다. 박인호 봐주시고요. 민주당 녹취록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네, 그러게요. 자, 한동훈 대표 말 들어보겠습니다. 주말 평안하셨습니까?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제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북한의 참전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도 하나의 위험한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를 위시한 자유진영과 북중러 권위주의 세력 간의 거대한 충돌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과 외교 당국이 이미 밝히고 실행하는 것처럼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안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 억지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정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음 수를 예측해서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제사회와 우방국들 간의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분쟁에 의도치 않게 끌려 들어가는 상황 역시 예방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응을 신뢰합니다. 여야정 의정 협의체의 출범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시급한 민생은 없죠. 그러기 위해서 11월 11일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합니다.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참여에 처음과 달리 전제 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 상황, 의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출발을 미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상기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꼭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당장의 참여가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립니다. 모두 마주 앉아서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해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합시다.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 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 저희는 속이 뻔히 보일 정도로 분명하죠.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맡겠습니다. 보수당의 당대표로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범죄 숨기고 이재명 세상 만들려고 우리 시민들이 촛불 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뻔히 속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당은 지금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단칼에 잘라낸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제게 당내 원로 중진 여러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법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에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걸 겁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겁니다.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저 속보이는 퇴행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합니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습니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의 중대범죄들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사기꾼 브로커에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뭐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 걱정에 대해 솔직히 밝히고 사과 등의 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뭐 민주당 얘기도 중간중간 하면서 사실 뭐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발언이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실 향해서 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향해서 또 메시지를 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한동훈 대표의 네. 메시지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장황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슨 국제사회로 시작했다가 동북아시아 찍고 의료 얘기 갔다가 예. 뭐 현 정부에 대한 맞아요. 위기감 얘기하면서 제가 특검 얘기 하나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수사 얘기는 했어요. 아, 근데 수사가 그냥 기존 검찰에 검찰 의한 상원지- 수사를 촉구할 뿐이지 상원지 검사 죽어도 특검은 못하겠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감 얘기도 또 했고요. 또 특감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한동훈식 화법 자체가 네. 국민이 원하는 것만 빼고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건 특검인데 그렇죠. 특검만 빼고 다 하겠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음. 특검 안 하면은 딴 걸 다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봤거든요. 오늘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럼요, 기관에서. 그럼요. 오늘 이 마지막 기회조차도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뭐 파울볼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플라이아웃 정도 네. 하면서 안타를 못 쳤다. 그래서 한동훈- 진루를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한동훈 진로 못했다. 특검을 바라고 있었는데 특감. 끝까지 특감. 그냥 특감 한동훈 선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호를 정도면. 그냥 특감으로. 특감. 네, 특감 한동훈. 나중에 네. 묘비에 특감 한동훈으로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현재 검찰이 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각종 의혹,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어떤 의혹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고 심지어 증거가 분명한 명분백 수수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하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그냥 제대로 압수수색도 한 번 안 하고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행위 아닌가요? 심지어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창원지검 정유미 검사는 친윤 중에 친윤, 무려 수사를 9개월 동안 네. 검사가 않는 수사과에 묵혀놨던 그런 그 사건을 묵히는 그 친윤 검사 중에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에 네. 이 수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진상 규명에 의지가 없다. 그러나 오늘 발언의 일면 또 네.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 용산 한남동 8간신과 네. 내각에 포진되어 있는 충암파를 겨냥한 이 장관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충암파와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해라. 아하.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네. 권력 투쟁을 내가 하겠다. 음. 그 내각과 참모들의 인선 관련해서도 좀 당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라. 네. 윤석열 대통령 무슨 권위가 있냐? 이제 내가 사실적으로 전반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섭정했지만 후반기에는 한동훈 내가 네.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아하. 그런 좀 권력 투쟁에 선전포고를 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똑바로 들어라.
저는 그 선전포고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안 무섭죠? 저는 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빨간색 파일이 눈에 먼저 들어왔는데 네. 저 빨간색 파일이 뭡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할 때 윤 대통령 이 쪽팔 음. 쪽팔할 때 반대편에서 한동훈 대표가 가져갔다. 빨간색 파일을 네. 갖고 왔던 그 파일이거든요. 맞아요, 예. 아마 동일한 파일 같습니다. 음.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의 말씀처럼 볼 수 있는 면이 일견 있으나 그 메시지가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각을 세우는 듯한 뭔가 좀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 너무나도 밋밋하더라. 네. 그게 저의 느낌이거든요. 아, 저 빨간색 파일. 예, 저 파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곰탕에 소금 안 넣고 먹으면 밍밍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런 맛이에요. 아. 짭조름해야 맛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타격감이 매우 적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 백드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변화와 쇄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 눈에는 저게 뭐로 보이느냐? 변신과 쇄신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은 늘 변신합니다. 국민을 늘 속이죠. 그러면서 쇄신이 아니라 쇄신. 오늘도 때만 밀었습니다. 지금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당장 마취해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네. 다리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네. 밴드 붙이고 빨간 약만 바르고 음. 엑스레이만 찍고 이러면 뭐 해결이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걸 바로 쇄신 때밀이다. 아하. 때밀이 정도로만 보였다. 예. 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봅니다. 때도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은데. 아 때는 계속 나오죠. 오물덩어리들이 많으니까 때는 밀수록 나오는데 그게 본질적 처방은 아니다. 특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지났죠. 특감할 네. 거면 임기 초에 했어야죠. 그렇죠. 지금은 특검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야당 추천 특검을 해서도 밝힐까 말까인데 딴소리 하면요 국민들이 네. 혈압 오릅니다. 지금 뒷목 잡아요. 아니 혈압 여기는 올라서. 계속 다 먹는 얘기. 사과 네. 먹는 사과 떠오르죠. 특감. 게사과죠, 게사과. 특감. 예. 감이 또 떠오르. 감 떨어졌죠. 제로 콜라. 뭐. 제로 콜라. 아뭐 먹는 얘기만 고기 반찬 뭐 해서 계란말이도 있고요. 고기 좋아한다도 있고. 이 정권에 먹는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거? 감이 답답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특검하면 됩니다. 특검. 그러니까 특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제일검이잖아요. 본인이 예. 조선제일검이 되고 있어요. 잘근잘근 씹히고 있는데 감을 찾아야죠. 그럼 아. 특감이 아니라 감 찾으면 지금은 눈치 봤을 때 야 특검 안 하면 우린 죽겠구나. 이게 감을 차리는 건데 네. 오늘 봐도 타격감도 없고 감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부 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정부 국민들한테 능력이 없다. 더 비판을 자초하는 네. 저는 그런 메시지였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유 근데 사실은 저 빨간 파일 등장하네요. 저 지난번에 만났을 때 빨간 동일한 파일 등장 파일입니다, 또 저 그 파일. 동일한 파일 등장한 건데 저쪽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죠. 예. 빨간 파일은 오늘 가지고 왔는데 네. 제로 콜라는 안 가져왔다. 아하. 그때 대통령실에서 제로 콜라를 강제로 먹인 거다. 아이고. 너는 청소년 이러면서. 저거 제로콜라 맞아요? 저거 무슨 뭐 간장인가? 간장 내지는 무슨 뭐 까나리 핵적 같은 거 사약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 뿔복 게임 비슷하게 예, 제로 콜라 의심이 줬다고 됩니다. 하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리얼미터 조사도 리얼미터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최저치 22%. 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22.4%. 리얼미터가 이런 수치가 나올 줄이야라는 충격적인 수치인데 충격적이네요. 부정 평가는 74.2%. 74. 부정이 74. 74. 야. 네. 74. 전 거의 국민의 80% 가고 4분의 3. 있습니다. 4분의 3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지금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은 계속 올라가고 이거 그래프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쩍벌이 되고 있는데 쪽팔 계속 그래프도 지금 팔 따라가는 겁니까? 야. 그래프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진짜 와. 데드덕을 넘어서 뭐 좀비덕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가 네. 어떤 국가 이익, 국익,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저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네. 뭐라 아하. 그랬습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도 15%, 16%. 그다음에 유럽 정상 중에 20% 넘는 정상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지지율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네. 정말 당당한지. 사실은 목요일 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이 그 공개된 것보다 금요일 날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오만불손한 네. 태도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다. 아하. 야 어떻게 저렇게 무도할까? 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국민 법감정이나 국민 감정, 국민 정서 이런 거
굉장히 신경도 안 씁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 친인척들의 그런 어떤 이익, 그 다음에 그 충암파 네. 고등학교 선후배들의 어떤 이익, 그 다음에 그 용산 팔간신이라고 추정되는 그 소수의 그러한 간신들의 어떤 자리 나눠주기, 네. 여기에 여념이 없어요. 하... 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마든 네. 나는 한 자리 해먹겠다. 나는 3억 5천만 원짜리 공직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뿐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별다른 타격감이 안 보이지 않았나. 아니 많은 신문이나 국민들이 야 저거 정신승리 아니야?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의 19%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온당합니까? 네. 아니 대통령으로서 무슨 권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 시정 연설 국회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우면 국회에 오지도 못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난주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종식시켰다. 더 이상 권위도 없고 통치도 없다. 끝. 국민의힘 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결단할 시기만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단의 시기가 왔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은 뭐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은 저 충격적인 게 TK 민심 아니겠습니까? TK 민심이 흔들려서 그런지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 할 때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당과 대통령실이 힘을 좀 모아가지고 이걸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엄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 이제 상임고문도 만나서 정의화 전 의원이 얘기도 했지만은 만나서 의견을 모은 게 이거 위기다. 당과 대통령실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된다. 또 시도지사 협의회도 그런 입장을 냈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갤럽조사 10%대가 나온 다음에 TK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국민의힘도 좀 분주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보십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냥 안 움직이는 게 더 낫죠. 안 움직이는 뭐 움직이면 뭐 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뭐 갤럽 조사에 이어서 이제 리얼미터도 계속 급전직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10월달 첫째 주 조사 리얼미터 기준으로 28% 육박했습니다. 근데 그 지지율이 지금 한 달 만에 6% 떨어져서 오늘 22.4% 나온 거거든요. 네. 10월달에 뭐가 떨어집니까?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지듯이 지지율이 대폭락하고 있어요.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닌 게 정말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새에 6%가 빠진다라는 것도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반등할 만한 모멘텀과 요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인사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해외 순방을 나가가지고 무슨 성과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과 뭐 소통 행보를 강화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데 특검을 받겠습니까? 네. 어떤 약을 투약할 어떤 근거도 어떤 묘약도 없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난감한 상황이고 어제도 뭐 추경호 대표가 대구에 가면 뭐 합니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메시지를 내면 뭐 합니까? 말만 하고 행동이 안 따라오거든요. 그게 국민들에게 더 안 좋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면 국민들이 화가 덜 나요. 한동훈 대표도 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안 지켜요. 그 아. 국민들이 거기서 오는 언행 불일치 속에서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11월 달 넘어가잖아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 희망 이재명 대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아마 희망을 갖고 국민 여론이 반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미 이재명 대표 재판받고 있는 거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아하. 이미 지금까지 반영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11월 들어가면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까? 저는 실제로도 갤럽 기준으로나 리얼미터 기준으로 저는 한 자릿수까지도 가겠다. 네. 이 지지율이 한 자릿수 체제를 정말 눈으로 보겠구나라는 그런 불길한 내지는 국민들의 희망일 수도 있지만은 아하. 아마 그런 좀 예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지난주에 정청래 의원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청래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번 주에는 18% 저론사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여론조사 꽃에서 18.2%. 문화일보에서 17% 나왔잖아요. 문화일보 17%. 17 나왔죠. 17 나왔어요. 지금 17, 18, 19에 얹혀 있거든요. 뭐 리얼미터는 이제 보통 3, 4%또 위니까 리얼미터는 한 10 정도 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빼야 되죠. 예. 12. 예. 근데 12%. 지금 모든 조사 결과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건 아. 맞고요. 갤럽 조사를 우리가 그래도 유의미하게 봤을 때 일단은 매주 보니까 일단 10% 후반.
그럼 전 저게 이제 10%의 공간이 있잖아요. 네. 한 자릿수까지는. 아하. 저 10%를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아. 다 돌아서는 거거든요. 다 돌아선다. 거기다 의료 대란 해결됐습니까?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이제 안 겨울이 됐죠. 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낙상, 낙상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질환들, 그러니까 이게 응급에 걱정됩니다. 대한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네. 이제 어르신들 다 이제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외신 대통령이 지금 변화하지 네. 않거든요. 네, 외신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디플로맷 지금 보면은 영어가 등장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유명한 그 신문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위험은 바로 그의 아내와 그녀가 연루된 수많은 스캔들인데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리스크는 윤 대통령의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또 미국에서도 아니 짓고 외신도 있습니다. 아는데 외신도 알잖아요. 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데 국민 눈높이는 물론이고 외신 눈높이도 맞춰야지. 아니 저 빨간색 서류철 들고 다니면 뭐 하냐고요.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으로도 썼잖아요. 보수의 종말. 이번 주 토요일에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제가. 왜그 홍보 안 하나 했어? 보수의 종말이 이미 다가온 거 아니냐. 현실화된 거 아니냐. 현실화되고 네. 있죠. 아니 저는 이분들이요 답을 못 찾아서 답을 몰라서 저런다 그러면 제가 인내심을 갖고 답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추경호 대표라든지 한동훈 대표. 근데 지금 답을 다 알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이게 미치죠. 보수의 미치고 종말로 팔딱 갈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현실적으로. 미치겠어요. 사실은 이번 주라도 예. 여야 합의를 통해서 김건희 종합특검 그리고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을 통과시키고 네. 사실은 그 지금 명태균 씨 사건 답은 같은 정해져 경우는 있어요. 검찰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오픈북 테스트야. 정말 수사를 해서 TF를 짜든지 뭐를 해서 특별 수사본부를 차려서 수사를 하면 그나마 그 저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도 있고 뭔가 지지율 네. 하락을 막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아내인가 나라인가 선택하라고. 안해. 아니 선택하라고 선택했어요. 조선일보도 답을 줬어요. 그게 답을 설마 조선일보가 네. 아내를 선택하시오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나라를 선택해 이 알겠죠. 땡땡아. 제가 그 뒤에는 욕설이라 뺐습니다. 이 땡땡아. 네. 지읒 시오사 이렇게 아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인가 나라인가를 조선일보가 답을 다 알려주면서 오픈부 테스트를 했는데 아직도 나라를 선택 안 하면은 그게 이거 어떡하자니? 그게 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주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어야죠. 사실상 지난 2년 6개월간 대한민국은 네. 김건희 섭정 체제라는 게 그간 녹취록 통해 다 밝혀졌잖아요.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판단할 그러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결단력도 없고 모든 판단과 결단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온 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상대를 잘못 지정해서 이야기를 한 거 이제는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요? 남편 국가를 위해서 자진 출석해라.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주문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 자체가 탄핵 사유죠. 아하. 권력을 실권자를 대통령이 바지 대통령이고 실권자는 김건희 여사였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 네. 그럼 권력의 사유 아닙니까? 비선 아닙니까? 비선 통치를 한 거예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탄핵 사유는 없거든요. 그럼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예. 대통령 최고 권력자를 지칭하는 V라는 단어는 제 생각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V1,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G. G였어. G1. 이재명 대표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한교 의원이 선을 너무도 심하게 넘는데 저 시한을 언제까지 사과 시한을 언제까지 주신 겁니까? 오늘까지? 네. 그래도 한 일주일 주겠습니다. 일주일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사과 안 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부터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일부에서 입벌구 정권이라고 하던데 일만 벌리면 구라라고 이 말 쓰고 싶지 않지만 딱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여당 인사들까지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마침 법률위원장님들 오늘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시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죠.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우리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사실 매우 자제해 왔는데 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다 고발을 하도록 하시죠. 예산 심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한 예산권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려서 민생 경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듭된 역대급의 세수 결손으로 건전 재정은커녕 불량 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생은 지키고 미래는 살린다라는 각오로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서 골목 경제를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재정 운용으로 희생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반드시 되살려 놓겠습니다.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특활비라든지 과도한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재량 지출 예산은 대폭 줄여놓고 뻔뻔하게 뭐 특활비니 업무 추진비니 이런 건 증액하고 있는 이 정부 태도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당연히 입법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에 구름처럼 몰려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보여졌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질책이기도 하고 매서운 경고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심에 맞서서 내가 길 가겠다. 이건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소통, 통합, 쇄신 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4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 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 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 년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이 시세 조정, 그다음 통정 매매, 허위 공시, 작전 이런 게 너무 횡행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을 하지 않고 이거 죄 안 된다 이랬으니 이 전 국민에게 전 세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 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거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이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어요? 또 세 번째로 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뭘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죠. 주가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 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있어요.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도저히 이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또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여당의 이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그 알맹이 빼먹기, 이걸 허용하는 상법, 그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우리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이런 결정을.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시정연설에 안 오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 이거 말이 됐냐, 국정기조 전면 전환하고 쇄신해라 라고 비판을 했고, 또 하나는 금투세 폐지하겠다라고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시정연설에 대한 불참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헌법을 파괴하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았고요. 그것도 그렇죠. 뭐 헌정사상 굉장히 이건 드문 민주화 케이스. 이후에는 예, 처음이고요. 처음이죠. 뭐 과거에는 뭐 제가 설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또 내지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회에 와서 행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니 국회에다가 설명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면 대국민 보고 자리인데 이걸 하지 않겠다? 그럼 대통령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일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있고 월급 왜 받습니까? 우리가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얘기하잖아요. 일하지 않고 술만 먹는데 왜 돈을 줘야 됩니까? 그것도 세비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아까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네. 근본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방송 패널 하면서 방송국에 와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잘했다라고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걸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저런 정말 그 불량 대통령, 여기에 불량 대해서 대통령. 저는 국민들이 또 한 번 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방금 이제 금투세 폐지에 예. 대해서 전격적인 수용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저 입장과 그 고뇌에 대해서는 전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서두에 밝혔다시피 금투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그 대원칙만큼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뭐 워낙 국민의힘이 드세게 이 금투세 폐지를 가지고 이 정쟁에 활용하는 예. 부분을 아마 정무적인 판단으로 전 했다라고 저는 그 선의를 저는 믿고 싶고, 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그 개정에 저는 빠르게 저는 돌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저는 금투세 합의를 저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금투세를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은 뭐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또 존중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아쉽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계속하면서 한국 주식시장 이게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 하나는 열거를 했거든요. 아쉽지만 여기서 유예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이 버티는 상황이 된다면
여당이 또 공격을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또 얼마나 또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금투세 노래만 부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 제가 뭐 100% 동의하진 않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존중되는 면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원칙을 밝히셨듯이 네. 중요한 방점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로소득도 우리가 다 원천 세금 징수하고 내죠. 근로소득세를 다 내고 있는데 네. 왜 자본에 대해서는 세금 안 띱니까? 아하.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더 여론을 네. 좀 확산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러나 지금 주식시장 선진화 문제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국민의힘도 거부 안 할 맞아요. 거거든요.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이제는. 금투세 폐지를 네, 내주면서 상법 개정도 하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네. 더 보장하는 방안으로 나가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가 모든 걸 다 얻지는 못하더라도 절반씩은 얻는 게 정치라고 본다면은 전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듣고 저는 김용남 전 의원의 지금 얼굴이 좀 떠오르는데 굉장히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저희 인터뷰에서 민주당 나이스 이렇게 외치던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재명 나이스 이렇게 예. 외쳤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박수와 함께 네. 김용남 전 의원의 활짝 웃는 모습이 지금 떠오릅니다. 자,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연설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음. 딱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돼요. 네. 거부와 입틀막. 아, 거부와 이틀만. 예, 이게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태균 씨와 공천 김영선 의원의 공천 관련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가 김영선 좀 해줘라 얘기했더니 아 근데 뭐 당에서 말이 많대. 아, 말이 이 윤석열 많아. 대통령은 말이 많은 게 싫은 사람 그냥 지시하면은 네.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고 본인이 중간에서 지시하면은 딱 돼야 되는데 뭐 그거에 말이 대해서 많아.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아하. 정말 경멸하는 싫어하는 네. 그러한 뭔가 좀 독재자적인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을 입틀막하고 아이고. 카이스트 학생들을 그러면 안 되죠. 입틀막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국민을 대신한 선출직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내는 곳 아닙니까? 국회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여태까지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 얼마나 많이 거부했습니까? 네. 그냥 거부 대통령이 거부 대통령. 그리고 맨날 국무위원들한테 국회 가서 공손하게 하지 말고 가서 대들고 오만 불선하게 하고 싸우고 하라. 네. 전사가 되라. 이렇게 직접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연설 거부는 음. 이제 국민을 거부한 그런 아하. 대통령이다. 난 그 선택 그 완전 선언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네. 결단했습니다. 아하. 자, 많은 또 진보 언론이나 진보 지식인들이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음.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결단. 대표는 왜 그런 결단을 했냐? 아니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네.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그냥 주가 조작이 횡행을 하고 대주주들이 그냥 막 분사 같은 행위를 해서 대주주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서 많은 주식 투자가들이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에 주식 투자가들이 시장을 떠나는 네. 정말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네. 주식 투자가들은 현재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그 꿈까지 정말 꺾어버리면은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정말 황폐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떠한 그런 주가 조작에 대한 확실한 처리, 그다음에 대주주의 행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확충이 되고 뭔가 안정이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그러한 선행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 네. 금투세를 도입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네. 전까지 그 전까지. 는 조금 그 금투세를 유예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누구한테 미루지 않고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모든 비를 맡겠다.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네. 한동훈 대표가 좀 말을 지키고 좀 음. 정상적인 언행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유예를 제가 외쳤을 거예요. 유예하고, 그러니까 없애지 말고 폐지하지 말고 유예하고 그 사이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재반 조치들 먼저 하고 예. 시행하도록 하자 했을 텐데 음. 한동훈 대표 저 하는 걸 보면은 유예를 하면 또 유예한 거 가지고 또 계속 물고 늘어지는 예, 그 꼬투리 아주 잡고. 끈질긴 꼬투리 정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음. 그럴 바에는 그냥 내줄 건 내줘 버리고 네. 얻을 거 얻으면서 오히려 더 압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아하. 주가 조작부터 저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김건희 주가 조작 이 그 얘기가 계속 논리는 아주 나오던데. 매력적이었습니다. 국민들 볼 때는 이거 진짜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은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부터. 도이치모터스부터. 자, 지금 국회 현장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공천 개입 통화 대통령이 해명하라, 또 김건희 특검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규탄 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10시에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오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독하게 되는데 2013년부터 이어져 왔던 그 전통을 윤 대통령이 깨고 있고 아니 전통 파괴자입니까? 아유, 또 뭐 뭐든지 다 그냥 다 부시고. 이왕 대독시킬 거 김건희 여사가 대독하면 어땠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 한덕수 대독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제 권한대행 연습시키는. 아, 그러니까 탄핵이고 탄핵당하면 오니까. 본인은 정지당하고 어차피 지금도 준정지 상태예요. 어차피 그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소문 의도가 어차피 있나요? 술만 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도 해야 되니까 네. 미리 대독도 연습해봐라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씁쓸합니다. 사실 이제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을 민주당이 이제 보이콧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비판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정 연설에는 와야죠. 안 오는 거 참 이해가 근데 안 돼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네. 국회를 거부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좋아요 누르는 걸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꼭 눌러주시면 안타깝게도 좋겠어요. 슈퍼챗에 종말이 좀 오고 있어서 야, 슈퍼챗의 자기도- 종말, 그건 받아들여야죠. 보수의 종말, 슈퍼챗의 종말. 보세 근데 종말은 좋아요 누르는 건 거부를 좀 안 하셨으면 야.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는 거부 안 해주셔도 자, 좋습니다. 이거 슈퍼챗의 전통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 박인호에서 야, 이렇게 끊기면 안 되는데 끊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어떡하죠? 오늘 이제 아쉽습니다. 그럼 박인호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방인 그러니까요. 아, 너무 슬프. 제가 그래서 최진범 교수 웃고 박인호의 종말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예.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에 김지호 네네. TV에서 음. 박인호가 월요일 시작하기 전에 아하. 김지호 TV에서 한 1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김지호 TV 요즘 뜨겁다고 하시던데요. 진짜. 네, 어제 15분 접속하셨습니다. 두 자릿수 시청자. 예, 그래서 저도 좀- 구독 네.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마이 TV 시청자분들이 좀 김지호 TV도 검색해서 많이 그렇죠. 좀 네. 구독, 좋아요를 아하. 눌러주시고 맞습니다. 실방 때 같이 좀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일요일 밤에 한다고 네. 하니까 김지호 TV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생중계 실시간 방송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가 어젯밤에도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술이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가 오죽하면 민주당 향해서 다 깔아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궁금한가 봐. 아니 그러면 대통령하고 네. 여사한테 물어보면 되지. 못 물어보고 물어보지는 깔아 못하고 가지고 왜 민주당한테 깔아 말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잠이 안 오겠죠. 왜냐하면 무기를 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얼굴이 부었어.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언제 어느 시점에 무슨 내용을 오픈할지 이걸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 40부작 드라마 찍냐 뭐 아하. 이런 식의 비판을 하던데 예. 왜 40부작 찍습니까? 400부작 찍어야죠. 더 살라미로 가야죠. 제가 그래서 보니까 더 안절부절 못하게 해야. 이준석 대표 슈퍼챗이 야 이거 뭡니까? 정말이 뭐 아니라 쏟아졌습니다. 폭포수처럼 이도경님, 터졌습니다. 기쁨 두배님, 야. 김생동이 야 여러분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합격입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기쁨 두 배님 예. 2배, 3배, 4배 감사드립니다. 야. 아, 우리 이도경 공접 아이고. 4,600명에 이렇게- 야 기쁨 이렇게- 두배님. 아 이거 꼭 대표님께 보고 좀 해주십시오, 앵커님. 알겠습니다. 홍매화 슈퍼챗. 야 네. 아 빨간색.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어제 그 녹취록 네. 명태균 씨 녹취록 들어보니까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수시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이 높아. 오늘 단독 뉴스에 보면은 명태균 씨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1인을 위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2인을 위한 사설 여의도 연구소를 구상했다. 아. 그런데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한국 미래연구소를 네. 미래한국연구소를 뭔가 좀 큰 규모의 뭐 아. 진짜 리서치 뭐 그래요. 저기
정말 좀 서울에다가 큰 연구소를 만들고. 만들어가지고 뭔가 돈을 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명태균 씨가 뭔가 좀 이렇게 항의하는.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그냥 용산에서 하는 거 막 받아서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하는 그런 녹취가 또 보통 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싱크탱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싱크탱크가 아니라 이제 비선 탱크를 준비를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명태균을 중심으로 계속 권력의 사유화를 아주 그냥 대놓고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까지는 수립했던 거 아닌가. 뭐 그게 어디까지 더 진척됐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명태균을 중심으로 공천 개입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세비 반당 다 이게 네. 나온 거 확인이 됐잖아요. 본격적으로 해먹으려고. 해먹으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동이 해먹으려고. 걸린 거죠. 제동 걸린 네, 겁니다. 제동 걸린 거다. 슈퍼챗에는 제동이 없습니다. 우리 또 레인보우님. 아이고, 너라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자, 우리 감사합니다. 네. 3호 슈퍼챗을. 11홍님이 김지호 TV 구독자 수 보고 눈물이 난다. 감격의 눈물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한 구독자가 400명 되다 보니까 네. 야 우리 오마이 200만 구독자에서 조금만 좀 넘겨주세요. 야. 저 동반성장을 함께. 촉구하시는 그러니까요. 동반성장. 그래요. 윈윈 오마이 TV 해야 보시는 됩니다. 분들 김지호 TV는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네. 자 아, 김지호 구독 좀 TV입니다. 많이 해주시죠. 구독자 우리 보시면서 김지호 TV. 다들 이제 눈물 흘리고 계실 것 같은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제 429명. 눈물도 야, 하나- 29명 늘었습니다. 아, 저도 눌렀습니다. 야, 네, 그 알겠습니다. 저의 눈물도 좀 소개해도 네, 될까요? 눈물 좀 보수의 소개해주세요. 종말 출판 기념회를 11월 9일 날 하는데 네. 우리 꼭 오마이 TV 우리 시청자분들 네. 꼭 함께 해주시기를 아이고. 저도 눈물로 호소합니다. 눈물로 이거 누구나 저분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분입니까? 접니다. 얼굴이 미남입니다. 네, 접니다. 출판 기념회 강남에서 하다 아트홀에서 하시네요. 토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아하. 아주 호화 게스트 야. 우리 야. 김종대 의원님 나오기 때문에 야. 제가 홍매화 의전에 준하는 야. 슈퍼 의전 하려고 합니다. 야, 대단해. 그래요. 오늘 오후 2시에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오늘 참여. 오후 아닙니다. 토요일 오후. 오늘 가시면 안 되고 오늘 가시면 안 11월 돼요. 9일에 토요일 오후입니다. 예.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보수의 종말을 막아주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 슈퍼챗에서 종말 좀 잠깐만요. 확실히 완전 막은 것 같아요. 홍매화가 지금 야. 가을이님이 가을이님 3인 조합 진짜 좋다. 너무 대박인데요. 이 색깔을 오랜만에 보는데요. 아, 이거 슈퍼 야. 홍매화 그러니까요. 슈퍼챗이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와 우리 가을이님 홍매화 얘기 감사합니다. 나왔으니까 홍매화 슈퍼챗. 이거 아마 야. 저희가 월요일 계속 방송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 주까지는 또 올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홍매화 얘기 나왔으니까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운영이 나와가지고 예, 예. 그 얘기했잖아요. 천하람 의원이 지지율 19% 이거 반성하라고 했더니 소리 고래고래 질렀거든요. 개혁신당 지지율 몇 %냐. 그리고 홍매화 심으로 새벽 4시에 가서 실물사에서 홍매하시는 거 이거 뭐냐 이렇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받아쳤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자꾸 그 천하람 의원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이준석 의원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거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는데 아니 저는 다른 말은 제가 모르겠고 네. 그 말은 너무 논리정연했습니다. 이준석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같은 당 3명인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러네요. 그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준석, 천하람, 정진석, 김건희, 네. 윤석열을 뭐 도찐 개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천하람 의원이 운영위 위원이라고 저렇게 막 발언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찐 개찐이다 공감하는 분도 계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천하람 의원이 뭔가 좀 세게 어필을 하면서 뭔가 본인들의 잘못은 덮으려고 했는데 역공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여서 발을 더듬더라. 그게 더 화제가 됐다. 그래요. 아니 사실 저는 네. 네, 천하람 남을 지적할 때 본인이 좀 그래도 모범 보이고 깨끗해야 되는데 본인이 새벽 4시에 홍매화 심어놓고는 그 좀 저도 아니 민망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사진에서 천하람 의원은 정확하게 구두를 신고 삽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네. 파는 역할을 했었고 이준석 의원 뒤에서 코를 만지는 역할이었는데 저는 이제 천하람 의원의 전략의 실수라고 보는 게 네. 이번에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나와서 공천 개입을 처음 언급한 거거든요. 저걸 하기 위해서는 천하람 의원이 방송을 나오든 어딜 나오든 미리 해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해명을 안 하고서 갑자기 정진석 실장한테 소리 지르니까 그렇죠.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도 아니 명태균 씨랑 더 가깝잖아요. 사진 찍은 게 더 많던데 그렇죠. 이준석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리잖아요. 네. 또 하나는 천하람 의원이 이준석 의원을 보호하면서
야당 역할을 하면서 정진석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 된 겁니다. 결국 윤석열과 이준석이 같이 공천을 해가지고 지금도 명태균을 같이 보호하고 있는데 천하람 의원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준석을 보호하면서 정진석을 치려고 하니까 아, 이게 그게 안 모순이 되지. 발생해요. 아. 차라리 전 천하람 의원이 이준석 네. 의원을 손절하면서 비판했다 그러면은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럼- 아니면 차라리 공천 개입을 언급하지 않고 관저 문제만 언급했더라면은 저런 수모를 안 당했을 텐데 어중간하게 하려고 하니까 역공당했어요. 역공을 당하면서 말을 정진석. 더듬는 좀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슈 쭉 정리해 봤고요. 박인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날 수 있을 것 야. 같습니다. 이슈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슈퍼챗이 너무 살려줬습니다. 슈퍼챗. 오늘 슈퍼챗 정말 대박 났습니다. 깜짝 진짜.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호의 많은데 힘 성원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두 분 다음 주에도 또 뵐수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다음 미리 주- 반가운 거예요. 하루살이 방송. 다음 주에 저도 미리 반갑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탈주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께 많은 박수 보내주시고요.